질문입니다. 신안산선 유치에 관한 공약 중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신안산선 유치를 위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안산선이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안산선은 2003년도에 신분당선과 함께 경기도를 X축으로 그리는 광역전철을 세우겠다는 논의가 이제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 강남역에서 분당 쪽으로 이미 운행이 되고 있고 1차 구간이고 2차 구간은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공사가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이제 지역사회 이제 이권들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경제 타당성 평가라 그래서 B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1.04로 1원을 투자했을 때 1.04원의 이제 수익이 나온다는 검토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해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신안산선은 이제 조속한 착공을 요청드리는 성명서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고 제안을 하는 것이 요청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역할이고요. 2차적인 역할은 지금 그 신안산선의 끝 종착역이 지금 중앙역입니다. 지금 총장님이나 부총장님께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지금 경기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연장 구간에 대해서 경제 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총장님이나 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지금 기획 홍보처장님으로 계시는 원어식 교수님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통원료공학과가 뭐 전국에 이제 10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과가 우리 학교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 직원분들 포함하여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지하철 수요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이 이제 강북, 여의도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통학의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전달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안산 시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래서 경기 테크노파크까지 연장돼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내는 것이 저희 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강의실 방문을 가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기자분님들도 2002년도에 정말 월드컵 4강이 2001년까지만 해도 누가 갈 줄 알았어요. 히딩크 별명이 5대빵이었습니다. 뭐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주고 다닌다 그래서 경질환에 만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진짜 전 국민이 하나의 한마음 한뜻으로 영원했기에 우리는 4강이라는 신화를 이뤘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기숙사에 페달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분들이 있으면 좋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지금 현직 총학생회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숙사분들도 영원했기에 지금 기숙사에 페달로가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학교가 앞으로 이 지하철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하철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큰 학교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하철역을 끼고 있고 그 상권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학교가 발달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20, 30년 뒤에도 정말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시점에서 20, 30년 뒤에도 존재하고 또 누군가 모든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저는 신안산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 바로 해주세요.
제휴 멤버십 카드와 관련된 공약 중 기존 모든 제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는 11월 30일부로 대다수의 제휴 산업이 마감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를 맡을 경우 똑같이 진행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공약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제휴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올해 총학생회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저희 아시겠지만 교양 수업 중에 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타 학교 사례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선거를 준비하면서. 근데 고려대학교나 이런 기타 학교들은 고려대학교가 이제 안암에 위치해 있지만 대학로하고도 가깝기는 해요. 네, 하지만 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지리적 요건도 있지만 대학로에 이제 특정 극장에 이제 제휴 사업을 맺어서 학교 학생들이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들도 제휴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서울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문화, 교통, 경제 모든 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고 우리 학교가 안산에 치우쳐 있지만 정말 서울에 가서 이런 부분들 많이 즐기고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 캠퍼스로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공약은 안산 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 캠퍼스하고 공동으로 그냥 한양대학교라는 이름 하나로 왕십리뿐만 아니라 각지의 이제 뭐 대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제휴 사업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서울 캠퍼스와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총학생회 후보자들과 연락을 하고 공동으로 내세운 공약이십니까? 네. 서울 캠퍼스하고 지금 선거 기간도 맞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연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바를 많이 어필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얘기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캠퍼스 모두 자주 사용하는 곳을 위주로 멤버십 카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양 캠퍼스 모두 자주 이용한다는 표현의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 캠퍼스 모두 자주라는 이제 표현을 저는 이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많은 교양 수업들이 존재합니다. 뭐 뮤지컬의 일이라든지 연극의 일이라든지 이런 문화 사업들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쓸 생각이고요. 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로나 뭐 꼭 굳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꼭 대학생으로서 한 번쯤은 또 가보고 싸다면 더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1차적으로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H입니다. 이제 복지 공약에 보면은 한양골 땡리즈와 같은 경우 학교 앞에 이제 자취방을 제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학교 앞이라는 구역을 어디로 지정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학동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학교 앞 지금 가이드 지리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1차적으로 좀 목표로 삼는 부분이 여기 꿈의 교회 안쪽부터 동산교회 안쪽을 저희 일단 대학동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취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변화된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 사람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보를 커뮤니티에서 게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 책임을 총학생회가 지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앞에 자취방 거래만 봐도 이미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자취방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얻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 정보만을 가지고 구하다 보면은 실제 적혀 있는 것과 실제 가서 하는 것과 다른 경우도 있고 사기 같은 피해도 없다,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자취방 정보는 항상 변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번 수시로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취방 정보는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몇 월 며칠자 그리고 자취방 정보를 실제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직접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가능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론 사기라던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초학생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실제와 다르다. 그럼 당연히 초학생 측에서 들고 일어나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어떤 확실한 액션이라고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자취방 사기라는 것은 어쨌든 그쪽에 기만이 있었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쪽에 책임을 묻고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시나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실제와 다르다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갔는데 뭐 벌레가 굉장히 많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굉장히 부서진 데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를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자취방 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제시했던 보증금 월세하고 실제 계약하는 보증금 월세가 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부회장 후보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취방 정보를 저희가 좀 자취방 구하는 시즌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방에 대한 사진이나 정확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고 그 전에 사셨던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그런 걸 여쭤보고 저희가 주소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발로 뛰어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구축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이어질 거겠지만 하지만 또 학생분들이 직접 내 방은 사진이 이렇고 내 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장점이 또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와이파이 개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재 지금 이 공약에 보시면 이제 AP당 최대 20명 이하로 쓸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20명을 초과해서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AP당 20명을 이제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자료 드렸던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주력 모델이 지금 알카텔 루센트 옴니 액세스 AP135라는 그 모델명이 있습니다. 네, 이 모델명에서 450MB/s는 이제 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업체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용을 하신다고 할 때 이거는 몇 명이 같이 사용을 해야 정말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냐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가 다 같이 속도가 괜찮은 속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몇 명이 사용을 해야 되냐 했을 때 20명이 넘으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20명 이하로 내려가는 단과대학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대학 15.71명 19.5명으로 디자인돼요. 그
그다음에 약학대학이 3.64명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다른 단과대학은 20명이 넘고 특히 일공학과 같은 경우는 73.68이라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AP 증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비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는 정말 뭐 언론 정보대만 팀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과대가 팀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노트북을 놓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학교의 전반적인 기초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 AP 증서를 통해서 와이파이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저희 이번 청학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이파이에 대해서 AP 개수 증설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좀 건물의 지하나 혹은 좀 다른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리방 등 이런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역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일단 동아리도 제가 동아리 그 복지관을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긴 한데 복지관이나 정말 그 각 단과대학 건물들은 저희 공부하는 곳이고 저희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공간들이 저희가 진짜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그 공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들에서 먼저 확충을 통해서 조금씩 낮춰나가면서 다른 지역까지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개선 방법을 따로 이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제가 본 바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본 바는 따로 없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기숙사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LG U+에서 따로 이제 업체를 들여와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범 AP가 아니라 좀 더 증폭기라고 해서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들여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말 단순히 여기 데이터 자료처럼 AP를 전송시키는 두 가지 방안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개선을 위해서 와이파이 음영 제도라는 걸 실시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질문을 떠나서 약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음영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신고해서 이제 그 신고를 학교에서 접수해서 이제 확인을 거쳐서 실제로 안 되는 지역이나 학생이 보상을 해주는 상품권이나 상품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약에 보면은 학생 식당, 기숙사 식당 질 개선을 위해서 그 개선 방안으로 원자재 가격 공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근거로 서울 Y대학의 경우를 들었는데 이제 이 Y대학에 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는 게 이 가격 공개 때문인가요? 네, 지금 현재 서울 그 Y대학을 밝혀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Y대학이라는 명을 썼고요. 네, 그 Y대학은 현재 작년 총학생이, 올해 지금 현역 임기를 채우고 있는 총학생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 캠퍼스, 그 서울의 Y대학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우리 학교처럼 외주 업체를 맡겨가지고 외주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이었는데 좀 많은 식당들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즉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외주 업체에서 쌀 가격을 얼마에 띄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대로 총학생이 알아봤을 때 가장 싼 가격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하고 그 쌀의 질까지도 비교 분석을 해서 정말 똑같은 쌀이라면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쌀 가격이 내려간 만큼 반찬 가격을 더 맛있는 반찬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과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한 장학복지팀이라는 생각과 비슷한 단체가 존재를 하고요. 제가 주변에 많이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값이 싸서 먹지 맛이 싸서 먹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 저희가 똑같은 노력을 통해서 쌀 가격, 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차이가 있고
똑같은 쌀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맛을 좀 더 개선을 한다거나 가격을 더 내린다거나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단히 강의동 휴대폰 충전기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홀과 단과 대학 내 휴대폰 충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컨퍼런스홀 같은 경우는 모두 망가져 있는 상태며 현재 대부분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설치를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후보님들이 앞서 공약에서 언급하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휴대폰 충전기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새롭게 설치하는 거는 보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컨퍼런스 이제 요새 핸드폰을 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경산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행정팀에서 지금 스마트폰 핀을 쓰고 있는데 또 아이폰 부분은 또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구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장난 부분도 많습니다. 또 대단히 협동 강의실 중에 제1학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대단히 좀 핸드폰 급속 충전기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굳이 계속 신설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을 할 곳은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직원분들이 다 핸드폰 충전기 들고 다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에 100명 다 들고 다닌다는 가정은 가정일 뿐이고 혹시라도 행여라도 급하게 연락하셔야 되는데 놓고 오셨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급속 충전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넣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시민입니다. 무료 프린터가 무료 프린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무료 프린터가 설치가 되면 단과대학에서 현재 PC실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는 인쇄 카드에서 인쇄를 하는 체제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료 프린터는 지금 예체능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프린터, 지금 그거와 과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무료 프린터를 뽑으면 뒤에 회사의 로고가 나옵니다. 무료 프린터를 뽑으면 회사의 로고가 나오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프린터, 만약에 과제를 내야 되는데 교수님께 그런 프린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 예, 그런 게 좀 껄끄럽다면은 분명히 학생들은 다른 수요가 있는 제대로 된 로고가 찍히지 않는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학우들에게는 무료 프린터가 어떤 종류가 나오든 상관이 없이 정말 그때 필요한 학우들에게 필요한 프린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설치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의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 로고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한 수업이 있으면 파워포인트 이제 프린터를 하는데 파워포인트 자료가 150장 이렇게 되면 150장 모두를 무료로 이렇게 다 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종이를 직접 갖고 오셔가지고 프린트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에드 프린터라고 네이버 같은데 이제 종합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드 프린터라는 회사에서 이제 광고해주는 그 광고주들한테 무조건 수익을 받고 학교에 설치를 해줘서 프린트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찍혀서 그분들의 광고를 맡겼던 회사분들의 프린터가 로고나 이제 문구나 이런 것들이 찍혀서 나오게끔 하고 있는데, 아까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고 쓰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선다고 해서 굳이 다른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무료로 총학생에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면 지금은 예체능대에만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학교 앞에 있는 북사집으로 한양사나 여러 가지 그런 가게들에도 생계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예체능들만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무료로 실시되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체능대학만 좀 같은 회사 이름이라서 예체능대만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이나 언론정보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브라는 국제문화대학에도 있고요. 큐브라는 이제 프린터 복합기관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무료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잔고장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제 생업에 정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사업 확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에서 보면 대여사업의 구기 종목과 분필자에 대한 내용 등 주로 남성 위주의 품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을 위한 대여사업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네, 여성을 위한 대여사업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둘 다 남자 후보다 보니까 저희 많이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직접 여학우분들께 여쭤보고 그런 걸 구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은 직접 여쭤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공약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저희 여성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예비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신설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예비군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무링이 없어가지고 예비군 양말에 넣어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갔다 오셔서 군복이 작아서 입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복지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제 담요 대여사업이나 이제 구기 종목에 관련된 대여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영화 상영 요일을 토요일이라고 잡았는데 굳이 토요일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격주 문화사업으로 격주 영화 상영을 내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문화 캠퍼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토요일로 잡은 이유는 평일보다도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최초의 생각은 기숙사에 혼자 계시는데 적적하지 않을까 혹은 이런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틀어주는 많은 학우들을 모셔가지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저희 주말 충분히 기숙사에 계신 분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토요일을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충분히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최초의 목표는 많은 학우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숙사 사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가능한 분들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평일 중으로 잡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수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서였고요. 주말 중에 굳이 토요일로 국한지었던 이유는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많은 학우분들이 다시 친구분들이 학교로 오시니까 기숙사나 자취방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정말 기숙사 안에서나
자취방 안에서 굳이 뭐 나갈 필요 없다, 나오시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문화 행사로서 영화 한 번 정도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단 토요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예 뭐 픽스했다거나 바꿀 수 없는 교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학내 유동 인구가 높지 않은 편이라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해줄 경우 해당 시기에 극장에서 상영해주는 영화는 볼 수 없고 학술정보관에서 DVD 대여가 가능한데, 이 또한 문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화 상영 묘일을 정하는 것입니까? DVD, 네, 일단 아시겠지만 영화가 DVD랑 동시 개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동시 개봉이 안 되고 영화가 어느 정도 네,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릴 때 DVD가 나오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영화가 정말 DVD가 동시 개봉돼서 된 거면은 같은 시기에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좀 지났지만 재밌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시기에 못 맞춰서 못 봤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한번 가서 보자, 저는 이런 취지의 그 영화 상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토요일에 할 일이 없는 시간, 뭐 오후 시간에 잠시 그 여음을 하나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어드리고 싶었다는 마음에서 이런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H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학생과 학생 교류 증진 공약을 보시면은 외국인 학생회와 비슷한 것을 기획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외국인 학생회를 기획을 하신다면은 어디 소속이고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에 가장 많은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한족 분들이 가장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차적으로 저희가 한족 분들부터 저희가 학생이나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교류를 해서 유학생 다른 나라 분들을 많이 확대시켜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곳에 소속을 둘 생각이시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학생회는 정말 말 그대로 유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생회는 어떤 곳에 소속하거나 어떤 사람이 간섭받는 집단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총학생회실 내에 공간 하나 내어드리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고,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그런 콘텐츠를 서로 협력하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일반학 분들하고 외국인 분들하고 충분히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해주세요. 아까 소속을 물어봤던 게 제 생각에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약의 구체성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 곳 소속이라고 표현 자체가 좀 제가 격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곳에 만약에 총학생회 소속을 둘 것이냐면 그냥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좀 그런 쪽으로 답변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곳에 소속이냐가 다른 의미하시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 답변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어디 소속이냐 어떤 기준이냐,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 이제 외국인 학생회라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아서 이제 자세한 공약을 여쭤본 것입니다. 처음에 이 공약을 생각했던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학생이나 이런 자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취라는 게 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분들처럼 중국분들이면 중국분들, 일본분들이면 일본분들만 이렇게 몰려다니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양대학교 에릭 캠퍼스는 국제학순위가 엄청 높습니다. 외국인 비율도 높고 그런 분들의 인프라를 갖춰서 지금 한밀레라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밀레에 이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총학생회가 이분들께 학생 자치 형식으로 해서 자치 공간을 내어드리고 이분들이 한국 학생들과 교류를 하라는 조건 하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한국 생활 문화 적응에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과 이제 교류가 증진이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담도 우리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제화가 순위가 높다는데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에 이제 버스킹 문화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상 이게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 고려하신 겁니까? 네. 이 버스킹 문화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 김노일 군이 이제 버스킹 밴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많이 공연도 했었고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날 따뜻할 때 호수공원 같은 데서 저희가 장비들을 설치해드리고 신청을 받아서 미리 그 전에 그리고 1시부터 한 3시까지 버스킹 문화공연을 할 수 있다면 학우분들도 시험을 보시다가 잠시 쉬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행사가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학교 축제 기간이나 이제 외부 행사로 인한 소음에도 많은 학생들이나 학술정보관에 이용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말하고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킹 문화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충분히 소음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는 하지만 저희가 음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잔잔한 노래로 학생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정말 시끄럽고 그런 악쓰는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소음 문제를 야기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히 노래하고 싶어하는 학우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날 따뜻할 때 호수공원에 거닐고 싶어하는 우리 한양대 에릭 학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잡고 음량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소음이나 민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와 앰프 같은 기기도 이제 직접 구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액적인 거나 예산이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앰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 각 단과대학이나 동아리연합에서 구해보는 앰프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학생회비를 이제 받아보고 여유가 된다면 정말 저희가 앰프를 구비를 해서 그 분들께 대여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쪽문 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상문 정 후보님께서 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셨을 당시 역시 공약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실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제가 쪽문 개선을 그 당시에 그 자료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쪽문 개선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지금 셔틀콕 그 기다리시는 안쪽 바로 옆에 보면 기사님 대기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기사님 대기실이 이전을 하려고 네, 계획을 준비를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그곳에 뭐 아고라를 설치해서 누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게 저희의 공약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전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멈췄던 사업이 됐고요. 저희가 조금 많이 생각했던 거는 그때 공약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번에 좀 개선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성분들은 가장 많이 이해하실 거고 남자분들 구두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나가자마자 그 프랑스 파리를 연상시키지만 발이 아픈 그 인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산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불편한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고 네, 거기 진짜 되묻는 거지만 아프지 않으세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 주변의 여아구분들은 특히 더군다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우리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니까 개선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역할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가 선거를 준비할 당시 쪽문 개선 방향과 지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쪽문 개선 방향이 다르다는 걸 좀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 보도블럭이 차량 감속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걷기 편한 보도블럭 설치 제가 알기로는 미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관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속을 방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충분히 앞에서 그 과속 방지턱을 통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과속 방지턱보다는 저속하게끔 하는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해주세요. 네, VH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약을 보시면은 전과 편입생 새로운 학과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신다고 장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과생과 편입생이 이제 어떤 학과에 적응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공개 질문 받았을 때 좀 당황했는데요. 제가 전과생입니다. 네, 제가 전과를 지금 건설환경공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전과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정말 아시면 아시겠지만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소수끼리만 친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친구를 많이 못 사귀었었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걸 공약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이러한 학부모들이 이거 강제화하기보다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과학생의 좀 이전이나 도움 요청을 하여서 과학생의 분들과 좀 친해지는 계기로 그 편입생이나 전과생분들이 과학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1차적 목표입니다. 제가 전과생으로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아는 사람이 일단 없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못 빠지면 절대 알 수도 없고 뭐 어떤 필기본을 다시 받아볼 수도 없고 다음 주에 뭐 시험을 본다고 했다거나 과제를 내라고 했을 때 저만 다음 주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그 2학년 전과했을 당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존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학우가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고 정말 원하지 않고 내가 여기 이 과에 더 이상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하신다면
참여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그 과가 안 하면 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아리 지원 사업을 이번 올해 총학생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해서 각 동아리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각 과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입생들이 많은 학과에 그 항목 중에 하나로 그 학과를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한다면 좀 더 많은 학과 회장들도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적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프로그램만 존재해서 거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족을 하셨는지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언론사 측에서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로. 네, 없으시면 이제 선본 언론사 간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 학우와 선본 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본에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자생명과학부 98학번 최현식입니다. 일단 메인 공약으로 대학평가 수능 10위 진입을 넣으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듣지는 못한 것 같아서 두 후보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중앙일보 평가에서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4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화나 교수 연구 이런 쪽은 상당히 지표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강조했던 부분은 교육여건 및 사회평가 진출도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방안을 얘기하신다면 아까 설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법인장학금과 그리고 적립금 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교수당 학생수 같은 경우도 교원 확충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고 세액종 기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총동문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기부금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임은 맞지만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에 필요한 전공, 교양 같은 경우도 굳이 학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필요한 과목이 지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원 확충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가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또 저희 국내 유일의 종합대학, 국내 유일, 죄송합니다. 사실 유일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예체능대학, 그러면 인문대, 디자인대학 충분히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좀 더 이 정도면 답변이 됐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약들이 어느 지표, 어느 부분을 위해서 내놓으신 공약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교수 연구 분야와 국제화 분야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다고, 세부 항목 중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및 지정과 사회 평판 진출도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지면상 일단 4가지 정도를 출격을 했고요. 교수당 학생 수를 저희가 그 기금을 통해서 교원 확보를 하고 교수당 학생 수가 내려간다면 우리 학교 교육에도 교육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평가 지표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물어보시는 건 여기 교수당 학생 수가 세부 항목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입종 기부금 수익도 그 세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교육여건 및 재정 분야에서, 그다음에 평판 사회 진출도 분야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전공이나 교양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대학인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학생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 평판 진출도 분야에서는 또 첫 번째 항목이 가장 저는 눈에 와닿았는데, 기업에서 뽑고 싶은 대학
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순위에서 저희 학교도 40위권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희는 이러한 학생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여서 개선시킬 수 있다면 또 선순환 구조를 그릴 거고 또 사회 평판 진출도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의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제가 알기로도 사회 진출도나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학생회 차원에서 교원수 증가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인지도를 올리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그쪽에 관련돼서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학평가 순위도 좀 말씀을 드렸던 10이라는 부분도 저희 인지도 차원에서 좀 더 좋은 학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생이고 저희가 기업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의 마인드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취업을 해서 계신 선배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해안대 에리카를 나왔기 때문에 잘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밖에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노력을 한다면 언젠간 좀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 그리고 더 좋은 학생들이 입학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나가서도 학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을 한다면 회사에 가서도 정말 절대로 학교에 미보이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지 고치가 돼야 되지 1차적부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 아래 단계에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단계별로 거쳐 올라가는 것을 저희는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학평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입학 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후배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입학 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한양대 에리카라는 학교가 어떤 고등학생들을 저희가 거의 지방대랑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후배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인지도의 하나인데 그쪽에 관련돼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지역사회 기업에서 저희 한양대학교가 외부적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디자인대학이라든가 예체능대학 충분히 인천 패럴림픽 개막식처럼 충분히 저희 학교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여건 하에서 바깥으로 저희 학교 문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 활동을 하면서 저희 한양대학교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한양대학교가 정말 좋다라고 말로만 할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학우분 추가 답변한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학생이 들어와서 좋은 회사로 나가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입학 본부장님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대학평가 순위에서 순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정말 그런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 캠퍼스라는 저희 이미지가 너무 싫습니다. 진짜 저희 당당하게 전국 151개 대학 중에 11위, 17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우리 학교가 좀 더 학부모님들께 그냥 안산에 있는 그냥 그런 지방대학인 줄 알았는데 경쟁력 있는 대학이었구나. 네, 그런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전국 단위의 공정성 있는 그런 가장 홍보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들 가든 홍보 영상만 봤을 때는 진짜 그 학교가 세계 진짜 최고의 대학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성 있는 신문에서 학교가 이름을 상위권에 올리고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우리 학교가 충분히 대외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에 또 발맞춰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학임을 저희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 중에 메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인 공약 두 번째 공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학우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번개공원 재조성 사업에서 번개공원을 바람개비공원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주변에 잘 걸어다니는 학생으로서 그 공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번개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다 밀어버리고 바람개비공원을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가보시다 보면요, 나무 사이사이로 공간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또 바닥에 지금 낙엽이 깔려서 많이 못 보고 계신데 낙엽을 치우는 산책로가 줄 따라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충분히 안산에 바람이 많이 분다는 입지적 요건도 있고요. 그런 입지적 요건 때문에 바람개비를 생각을 하고 하늘누리로 연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잔디를 깐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럼 잠시만요. 거창하게 나무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길을 내고 길을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 간단한 체육시설과 같이 문화공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구질을 갖다가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주변에 돌아다니며 보면 그 속에 맨 중앙에 벤치랑 비석이 혹시 놓여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벤치는 봤는데 비석이라고 불만한 게 그 엄청 큰 돌이 있는데 그 밖에서도 그 중앙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바람개비를 중간중간에 설치한다면 잘 보일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입구부터 길 따라서 시작을 해서 바람개비를 설치를 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고 많이 보실 수 있다면 안에서 밖이 안 보였던 이유는 정말 지금 들어가는 길도 솔직히 어딘지 명확하지 않고 들어가더라도 너무 어둡고 아니면 좀 어떤 그런 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람개비를 늘려갈 거고 학우 100분에게 바람개비를 하나씩 해서 소원드리처럼 계속해서 연달아서 학생의 문화행사 중에 하나로 연결해 간다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100개일지라도 나중에는 정말 밖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우분 계십니까? 영상미술학과 오주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록금 및 장학금의 연구학생 경비 확충이랑 교육 취업 쪽에 레포트 피드백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디자인되고 그리고 디자인대로서 솔직히 좀 공대나 다른 단대에 좀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들을 자세히 보시면 비대나 아니면 여자로서 좀 받을 수 있는 공약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학금
확충이나 연구학생 경비가 왜 남성에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레포트 피드백 제도가 특정 단과대학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 디자인대학은 과제를 내시면 그거에 대한 컨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많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공학대학을 제가 다니고 있어서 공학대학만 예로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정보대 친구분들이 계시면 언론정보대 분들에게도 여쭤볼 것 같고 교수님분들에게도 다 여쭤봤습니다. 어떤 단과대학은 대신 해주시는 교수님도 존재하시고 안 해주는 교수님도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공대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거나 특정지었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른 단과대학도 분명히 지금 레포트를 내고 있고 그거 자기 생각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레포트란 항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생각에 대해 서술해와라 이런 걸 해왔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답변이나 내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은 바로 잡아주어야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레포트 피드백제를 생각을 한 거고요. 여성으로서 여성분이 누릴 수 있는 공약에 적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복지 파트에서 보시면 각 건물에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사업이라든지 저희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지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고, 저희가 생각했고 또 여성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부분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신문화석 관리학번 박예입니다. 저 번개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번개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전 전 총학생회 하셨을 때 적립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방학예비를 구매하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적립금과 관련돼서 이후에 예산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번개공원을 처음 저희가 생각하는 번개공원의 모습을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적립금이 사용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좀 처음에는 저희가 낮 시간대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이 좀 조성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문화체육공원 구역으로서 좀 많이 설치하고 싶은 그 번개공원에 하나 입각하는 게 아니라 기술사업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구장이 제대로 된 그 조명등이 없어서 밤에는 농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많이 나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거기 번개공원에 모든 투자를 해서 번개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전에 나간 적립금이 얼마고 앞으로 예산안 같은 건 혹시 공개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앞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적립금 증가액 순위가 전국 150여 개 대학 중 1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왜 적립이 되어 있고 어떤 목적이고 그리고 언제 사용할 시기가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 거고, 그리고 학우분들에게 알려야 학우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만 알고 저희 혼자 진행하는 게 중학생이나 저희가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소통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일반 학우 한 분 한 분이 그거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도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문화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공개를 등심이가 시작하는 대로 자료 요청을 할 거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액수인지 어떻게 쓰일 건지에 관한 거는 차후에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학우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5학년도 총학생회 청년생회 공식 후보자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질문 들어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한산성 유치에 대해서 이게 작년 하이파이브, 올해 하이파이브 공약이었는데 똑같이 들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똑같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신한선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학교는 교통편이 편해야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을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 꼭 신한선선이 필요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서울에 왕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책간담회가 학교 안에서 있었고요. 그때 이제 한대신원 분들이랑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듣고 그리고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신한선선이 더욱 필요하고 앞으로 학교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대압력이 처음 개통이 되려고 할 때 학교 앞으로 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획처장님께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돈으로 20억 정도의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낸다면 학교 바로 정문 앞까지 지하철역을 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그 하나의 독립된 대학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서울기획처에서 기획하는 대로 끌려가던 그런 학교였지만 이제는 변화하고 있고 그때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정말 최대의 계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촉구할 거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노력한다면 학교 안으로 정말 지하철역에 들어설 거고 좀 더 편한 교통수단으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 공약화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선선이 들어오면 당연히 모든 학우와 학교에 다 좋겠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학우분들이 아실 권리를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1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많이 학우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신한선선 착공을 촉구를 드릴 생각이고요. 2차적으로는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학교 일선에 계신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그리고 직원분들과 협의체를 TF팀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더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학우분들께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경제타당성 평가에서 충분히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고냐 재정이냐 아니면 민자사업이냐 이러한 논의 하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우분들께서 정확히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학우분들께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모아서 저희도 그게 빨리 조속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정책 결정론자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안선선과 관련돼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다녀와서 제 바로 옆쪽으로가 좀 얘기할 기회가 되기 좋게 사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안산 프로지오 6차 대표분 한 분이랑 9차 대표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중앙역에서 경기 테크노파크까지 신안선선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확실히 그분들도 느끼시는 게 부지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 들어설 자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그 부지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마찰 문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안선선 자체가 지금 현재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서는 지금 민간 KDI라는 업체로 KDI에서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시점이고 12월에서 1월쯤 해서 그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검토가 나오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학우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 많이 알릴 계획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다른 분의 질문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학우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질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뮤니티를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번 총학생에서 또는 단과대 학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 신설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년 또는 재작년 커뮤니티와 차별화를 두실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참여율이고 그 참여율 향상과 더불어 내가 두 후보님께서 차별화를 두시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커뮤니티를 아까 좀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존재했던 휴아라이프라는 커뮤니티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강의평가 사이트다 해서 한양국이라는 사이트가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쯤부터 시작된 이제 우리 학교라는 프로젝트로 지금은 이제 원래 책자만 내던 분들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하여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두 다 공통점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가졌던 취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커뮤니티를 설립을 하셨고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신입생 정보 같은 경우는 딱 3, 4월, 2월, 3월쯤에 한해서 딱 멈추는 1년 중에 한 2달을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되어버리면서 점점 빈도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평가 같은 경우도 딱 강의평가 시즌만 학기가 끝나는 그 시즌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할 때쯤 해서 어떤 강의가 좋다더라 이 정도만 이용을 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저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데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다양하게 볼거리가 제공이 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면 많은 학우분들이 딱 그 특정 기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방안으로는 지금 다른 학교 방법들처럼 코파스나 우리 학교처럼 특정 날에 이벤트를 한다든지 를 통해서 많은 학교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할 생각이고요. 또 조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두 후보
50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존 커뮤니티들이 따로따로인 것들이 사실입니다. 제가 게시판만 가더라도 완전 좋은 데 있어? 라는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가 여러 커뮤니티에 이렇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하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컨텐츠를 가져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만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장 후보님이랑 이게 답변이 똑같아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상기되어 있는 커뮤니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다면은 종합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학우분들이 한꺼번에 쉽게 한눈에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좋은 컨텐츠가 당연히 있어야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참여율 올라갈 겁니다. 그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년 해오는 고민이겠죠.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승부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건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승부할 것이냐가 사실 이제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것이고 그게 정확히 이제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매년 똑같은 고민이었고 매년 똑같은 컨텐츠로 해서 뭐 하겠다고 했지만은 크게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볼 수 없었기에 후보님의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새로운 제가 이제 겪은 바로 아까도 기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한양국이라는 강의평가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에 부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요. 네, 저희 학생에 대해 엔지니어가 없었습니다. 네, 좀 차별성, 아까 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엔지니어를 이번에는 좀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서 네, 학교 학생입니다. 네, 저도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볼 거고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는 이제 좀 더 많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파스를 자꾸 예로 드는데 저는 코파스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익명 게시판, 실명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그냥 취업 정보 그리고 선후배 간의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직업별로 계리사반이 존재하면 계리사반 메뉴가 따로 있고요. 그런 좀 많이 본받아서 많이 하려고 하지만 또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광고입니다. 진짜 컴파스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학교 홈페이지인지 그냥 뭐 종합 광고 사이트인지 모를 정도로 광고가 난무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제 컴파스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학교는 저희가 만들 커뮤니티는 그런 일련의 광고보다는 정말 학생들이 보고 싶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놓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많이 구축하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저희 학생회 분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런 한 라인을 좀 구축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총학실에 오셔야 저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번호를 알 수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부서가를 나눠서 그 각 부서마다 부서장들의 번호를 남기면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연락이 될 수 있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른다고 하면은 바로 또 저희가 알아봐서 바로 다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거는 컨텐츠는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추가로 더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면 당선이 된 다음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나 추가를 하여서 컨텐츠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싶고요. 또한 많은 홍보나 효과적인 홍보 방법들을 많이 조언을 구해서 저희가 학교에 한양대 에리카만의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불야생명과학과 유양재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유 게시판이나 대자보 붙여져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좀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거위원장이 중립성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중앙선거위원장이 중립성을 잃어서 한 후보를 떨어뜨리고자 한다고는 반대로 저희가 이득을 얻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싫어한다는 이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상대 선거분부가 떨어진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허위 학력 기재랑 그리고 서류 미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의결이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중립성을 잃었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립성을 잃었다면 그거는 그 주체 당사자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저희가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저희에게 뭐 이득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어떤 그러니까 중앙선거위원장의 특별한 액션이 만약에 상대 선거에 떨어뜨리고자 했다는 특별한 액션도 없었고 상대 선거에 떨어진 이유는 충분히 그 상대 선거의 잘못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관련이 있다 또 의혹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게 연결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역시도 같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학생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총 11가지의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일단 10가지고요. 마지막 11번은 일치 사진 조작을 금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빠뜨렸는데 가혹하다는 의견으로 중선관위에서 그냥 입후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 하나와 제재 조치 3일로 중선관위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사를 앞두고 계신데 입사 지원서와 사진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좀 늦게 제출했거나 안 하셨습니다. 그러셨을 때 여러분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진 하나 제출 안 한 거 가지고 가혹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경선이고 단선이고가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공약에 대한 오해도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한 번의 하루라도 더 만나서 저희 공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했고 그냥 단순히 장난치는 공약이라고 어떤 분은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하에서 정말 다 노력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약화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중학생회가 정말 단순히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한다면 그 학교 학생의 발전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것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 더 노력해서 더 뛰어다님으로써 지켜질 수 있고 그런 공약들을 통해서 학우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정말 그런 공약이 진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좀 지면상 저희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긴 건 맞습니다. 좀 아시겠지만 A4 용지 한 장으로 그 많은 공약이나 내용을 담아내기가 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지명관계상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강방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주실 정책 자료집이나 저희가 또 준비한 신문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더 상세히 기술을 하고 한편 질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 분야에 관해서 많이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원래는 사실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라는 자리여서 방금 그 질문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 받아드렸고 답변에 대한 이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것을 끝으로 2015학년도 총학생 후보자 공청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사고여러분 감사합니다.